안녕하세요. 러닝하는 빈둥이 아빠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러닝을 시작하신 분 되게 많으시죠? 그럼 어떻게 달려야 다이어트에 제일 효과가 좋을까요? 짧고 굵게 끝나는 인터벌 트레이닝 또는 가늘고 길게 저강도 유산소 트레이닝, 과연 어떤 게 살이 더 잘 빠질까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목적 자체가 무산소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부상 위험도 커요. 빠르게 달리면 달수록 지면에 닿았을 때 오는 충격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고관절 이런 데 상당하거든요. 부상 위험도 크고 강도도 세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많이 따르고, 그래서 주 최대 2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천천히 뛰기 때문에 크게 관절이나 근육, 인대 이런 부위에 데미지가 적어요. 그래서 주 2회가 아닌 주 3회부터 시작해서 주 4회, 주 5회까지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강도 트레이닝은 운동 시간이 저강도 트레이닝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당 소비하는 칼로리도 저강도 트레이닝이 훨씬 많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인체는 크게 두 가지를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써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두 번째는 지방. 이 두 에너지원의 성질이 좀 다른데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나무 장작처럼 빨리 타요. 그래서 에너지원의 공급이 빨리 되고 그만큼 강력하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지방 같은 경우는 산화되는 과정에서 베타산화라고 하는데, 이 베타산화가 좀 두 바퀴가 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크레스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자전달기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급한 아니면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지방이 에너지로 쓰여지기보다는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많이 쓰여지고, 평상시 일상시 생활할 때는 지방을 에너지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서는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로 쓰이는 거고요. 그렇다고 100% 탄수화물만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비율 차이가 있어요. 반대로 저강도 유산소 같은 경우는 지방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내 몸이 지금 지방을 에너지로 쓰고 있거나 또는 탄수화물을 쓰고 있을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젖산입니다. 젖산. 젖산의 경우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여질 때 우선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쪼개져야 돼요. 이 쪼개지는 과정이 바로 해당 과정인데, 해당 과정에서 산소가 충분하면 피브리산이라는 게 되고, 산소가 불충분한 환경이라 하면은 부산물이라고 하는 젖산이 생성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지방을 많이 쓰지만 탄수화물을 조금 쓰기 때문에 혈중에 젖산이 조금은 녹아 있어요. 그래서 혈중 젖산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운동 강도에 따라 탄수화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서 혈중 젖산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젖산 역치 구간을 혈중 젖산 농도 4mm를 기준으로 잡았었거든요. 이건 평균치긴 하지만 혈중 젖산 농도가 5ml, 6ml이면 이 사람 젖산 역치가 넘어갔구나,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좀 개인차가 많아서 2ml에서 6ml 사이가 이제 젖산 역치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치라고 하는 거는 자극으로부터
반응하는 지점을 역시라고 표현하거든요. 평상시에는 혈중 젖산 농도가 아마 1mm몰, 높아야 2mm몰, 좀 낮은 수준에 있을 텐데, 운동을 해서 탄수화물 에너지를 많이 썼다, 고강도이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젖산 농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 젖산이 갑자기, 혈중 젖산 농도가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는 이 구간 시점을 바로 젖산 역치 구간이라고 합니다.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살을 많이 빼고 싶다면 우리는 젖산 역치 구간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동을 계속 해야지만이, 그 말은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에너지 대소로 주로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 한번 부기호트 맥스도 한번 테스트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회복이 빠른지에 대해서 혈중 젖산 농도를 계속 귀에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뽑으면서 혈중 젖산 농도가 얼마나 되고 얼마큼 빨리 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저도 한번 실험해 봤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그 실험에 참가한 대다수가 조금만 움직여도 젖산이 되게 빨리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낮은 강도에서도 지방을 에너지로 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만큼 유산소 능력이 좀 떨어진다,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젖산 역치 구간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또는 달리기 시작해서 한 5분, 10분 후에 도달할 젖산 역치 시점이 20분 또는 30분 후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결론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운동 빈도수도 많고, 운동 시간도 더 길고, 부상 위험도 더 적고, 또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비율도 훨씬 높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뛰세요. 천천히 즐기면서 뛰시면 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